그렇습니다. 바로 한 달 전이죠. 11월 15일에 신도시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11.15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요. 과연 그 효과가 어떤지 점검을 해보고 또 올 연말의 부동산 시장 움직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째인데 일단 급한 오름세는 꺾였다고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요즘에 팔려는 사람도 물론 없고요. 실제는 살려고 하는 고객이 전에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요. 네. 우선 아파트 가격의 금리도 문제고 네. 양을 많이 늘린다니까 이런 기본적인 계획에 먹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세가 완전히 주춤한 상태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상승폭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지난 11월 달보다는 지금 12월 달 들어와서는 상당히 많이 주춤해 있고요. 예.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세금도 많이 낼 것 부담이 같아서 되고. 네, 결국은 내년에 이후로 미뤄야 되겠다 이런 분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싸게 팔기 싫고. 그렇죠. 예. 어차피 세금이 오르더라도 예. 나중에 아파트가 오르지 않더라도 예. 세금을 사는 분한테 전가하겠다 이런 추세가 요즘의 흐름입니다. 일단 이제 시장에서는 매매가 좀 실종된 상태다. 예.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계절적인 비수기 탓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내년 지나면은 내년 봄 되면 또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우선 이제 아파트라는 게 항상 연말 되면요. 네.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이사철도 거의 지나고. 네. 근데 이제 예비고사 끝나고 거의 내년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움직였는데요. 네. 지금 종부세하고 내년에 지금 새로 신도시 많이 발표한다는 거 예측하는 것 때문에 네. 지금 한 내년 3월까지는 조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11.15 대책 나온 지 한 달이라서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효과를 진단하기가. 그렇죠. 한 달 안에 무슨 결과가 없겠다는 건 좀 굉장히 힘든 얘기고요. 네. 적어도 올 겨울 넘겨봐야 결과가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전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매수세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싼 곳이 있으면 찾아 나서고요. 또 기존에 장기적으로 내가 실수요자인데 예. 아직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예. 그런 고객을 찾는 분들은 지금 장기적으로 싼 값에 분양한다는 소문 듣고 네. 분양가를 원가에 사겠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일부 계시고 그런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거래 무진한데 또 유독 신규 분양 시장은 거의 과열이더군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예. 국민들이 이제 비싼 값에 못 사겠다. 그래서 원래 분양가로다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예. 목표인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규 분양에는 그래도 거품이 없기 때문에 그쪽 시장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규 분양 시장의 과열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위치가 좋거나 네. 그래도 나중에 이제 값이 혹시 덜 오르더라도 네. 장기적으로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라면 네. 줄을 서서라도 기다리겠다 이런 고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네. 살 수 있는. 그렇죠. 이제는 그게 좋다면은 실수요자라면 그건 사야죠. 예, 지난번에 마산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멀어도 예. 고향이 그쪽으로 가까우신 분들은 거기 가서 6km씩 줄을 서가지고 예. 기다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 선생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투기 수요라든지 가수요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예. 개념인데요. 불씨가 항상 살아있는 거죠. 예. 정부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밀어 나가면은 네. 성공적으로 밤값 아파트라든가 그런 게 예측되지만 예. 그런 불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그렇죠. 세력이 예. 있다 분명히. 예. 그리고 이제 방학 시작되면은 이사 수요 있다. 네. 그것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내년이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집값이 다시 오를 요인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이제 정치가 한번 정권이 바뀌면 네. 반드시 아파트 값이 올랐거든요, 지금까지. 과거 예를 볼 때. 그래서 과거 예를 봐서 이번 정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네. 팔지 않고 조용히 있자. 분명히 다음번에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예. 실제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네. 아직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과거와는 지금 좀 많이 달라진 거 아닌가요? 시장 일단 가격이 말이죠. 저는 아파트가 도대체 그럼 평당 얼마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상한선 넘은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그 약간 하한가로 보면요. 분양 가격이 650만 원에서 700만 원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분양이. 또 미분양된 것도 그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근데 비싼 것은 뭐 4천만 원, 5천만 원 가니까 과연 그 반값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 그 반값인지. 그러니까 반값에 도대체 기준 가격이 얼마를 잡고 반값이라고 그러는 건지.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그 분양가로 내다봤을 때 과연 500만 원대로 될 수 있을지 그런 기준이 궁금한 거죠. 그 이제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반값 아파트 정책. 우선 이제 귀에 솔깃하고 듣기가 좋아서 그런지.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여당과 야당이 합심을 해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통과를 시키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가능하지만 그때 가서는 어떤 그 반값의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하고 기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 사이에서 상당한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좀 생각하고 정책을 펴야 된다.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뭐 얘기만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반값 아파트 얘기.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반응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원하는 분이 한 70% 되죠.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고요. 기존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거 이러다 우리 집값이 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지금 대출도 많아가지고 급격히 전부 다 폭락을 해도 걱정이고.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그 재미있는 기사인데 최근에 주공에서는 이건 분명히 반값으로 할 수 있다. 근데 토지공사에서는 좀 달리 견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반값으로 하는데 이건 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그 아마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실현성의 의문이 자꾸 나오는 거지요. 땅의 기준을 둔 회사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또 주거의 그 주택만 다른 회사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매달 부담해야 될 돈이 있으니까, 그것도 간단치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절대적으로 말이죠. 이게 반값 아파트 정책이 성공하려면 일단 공급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충분한 공급이 가능할까 하는 게 좀 의문이에요. 공급은 이제 서울에서 땅값이 비싼 데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서울에서는 그 용적률을 많이 높인다 하더라도 어렵고요. 그 수도권 외의 지역이나 지방에서는 가능하겠죠. 땅값이 싼 곳에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이나 서울 근교에서는 상징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요. 서울에서는 용적률을 대폭 늘리는 것이 아니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공급량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전체 집값 안정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안정에는 아마 이게 실패다 성공했다 그 여부가 결론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은 일단 있을 것이다. 만약에 나중에 성공했다. 그때 가서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실패했을 경우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조심스럽게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 국민이 정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아파트 반값에 여당과 야당의 하는 정치 형태를 이번에 잘 지켜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값 아파트 정책이 실패로 만에 하나 돌아가면은 정말 마지막 신뢰까지 깨질 수 있다. 그 어느 당이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 인기가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가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어요.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고. 그러면 청약 기회를 기다리는 게 좋을지 지금이라도 저평가된 지역을 사서 입주를 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한 건지. 지금은요, 그래도 신도시 발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신도시에서 분양가로 분양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통장을 가지고 일단 그 새로 신규 분양하는 그 신규 단지에 떨어지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당첨 확률이 높아지면 성공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윳돈은 많이 있는데 당장 집을 사야 되는 경우에는 그 실수요자 위주로 서울보다는 그 경기도에서 가까운 그 수도권 지역에서 싼 아파트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규제가 되고 있고 그거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건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제 주변에서도 뭐 아파트 10억짜리에 3억이나 5억 정도 융자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 이자가 오르면은 아파트 값은 안 오르고 대출이 만약에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것은 아파트 거래 시장에 약 한 80% 영향을 줍니다.
내 돈 가지고 100% 집을 산 사람은 예. 거의 뭐 한 20-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머지 그 융자가 많이 늘어나면 분양도 안 되고 네. 또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저런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내년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끝으로 정리. 내년에는 그 아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선거도 이제 가까워지고 또 현재 기존 여당도 정치를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이든지 한 보합세로 당분간 1년 정도는 가고 있는데 약간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불씨는 남아 있지만 그 정책의 실효성에 여당 야당이 힘을 합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약 1년 정도는 올해보다는 한방세다. 조용히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 소장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출 뭐 규제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 잠시 후에 금융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최문섭 소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